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45회 동영상에서는 범죄의 성립 조건인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과 책임에 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6회 동영상에서는 위법성과 관련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하나인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중 법령에 의한 행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책임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회 동영상에서 범죄의 성립 조건인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과 책임에 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간단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란 법조문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행위인데 이를 법률적으로 구속요건 해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예외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의 성립이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여서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 위법하면 형법에서는 이를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상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 행위를 하게 된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보겠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갑이 돌을 던져 A의 집 창문을 깨버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갑이 형법 제366조가 정한 형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갑이 재물손괴라는 불법 행위를 했으니 형법 제366조가 정하고 있는 형벌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손괴라는 불법 행위를 한 갑이 형법 제366조가 정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갑이 형사 책임을 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법에 보면 이처럼 불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지을 수가 없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10조 제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심신상실자에 대한 것입니다. 형법 제10조는 대충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심신장애, 다시 말해서 정신병이 있어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이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입니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한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여 행위할 능력, 이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입니다. 그러한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여 행위할 능력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이 A의 집 창문을 깨뜨린 사안으로 돌아가 봅시다. A의 집 앞에 있는 갑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던져 창문을 깨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문을 깨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위법하게 행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적법하게 행위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갑이 정신병에 의한 망상에 빠져 A의 집에 악마가 산다고 생각하고 악마를 내쫓기 위해 A의 집 창문을 깨트린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갑은 정신병으로 인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두 번째 선택지인 창문을 깨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 다시 말해서 적법하게 행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손괴라는 불법 행위를 한 갑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갑은 형벌이라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법 행위와 적법 행위의 갈림길에서
적법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책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이처럼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앞서 본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자이고 두 번째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상실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라는 책임을 책임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에게 지울 수는 없고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를 잘 가르쳐 이런 불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다시 말해서 보호 처분을 해야지 형사처벌이라는 책임을 형사 미성년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책임 무능력자는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라는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책임 능력이 없어서 책임 무능력자여서 형사처벌이라는 책임을 행위자에게 지울 수 없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외에도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로는 강요된 행위인데 형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갑의 자녀를 테러리스트인 을이 납치한 후에 을이 갑에게 정치인 A를 암살하지 않으면 갑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갑이 A를 살해한 경우를 봅시다.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이죠. 이 경우 갑에게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A를 살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길이고 두 번째는 A를 살해하지 않는 적법한 행위를 하지만 대신에 갑의 자녀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갑에게 자신의 자녀가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적법 행위를 해야 한다고 사회의 어느 누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형법 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강요가 있게 되면 강요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강요를 당한 갑이 아니라 강요를 한 을을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해야 하니까요. 이처럼 선택의 기로에서 불법 행위가 아닌 적법 행위를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법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사 책임을 지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법률의 착오라고 합니다. 형법에는 법률의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독일 형법학의 영향을 받아 금지의 착오라고 부릅니다. 형법 제16조를 보시죠.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앞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바로 그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결국 범죄의 대가인 형벌이라는 형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처한 누구라도 그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적법 행위라고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적법 행위라고 정당하게 믿고 행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당하게 믿고 그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불법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인 형벌을 그 행위자에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를 형법 제10조는 법률의 착오라고 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없다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형법학자들이 금지의 착오라고 부르는 형법 제10조의 법률의 착오가 오늘부터 다루고 있는 판례의 주제입니다. 법률의 착오의 일반론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부터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에서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상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그런 불법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형벌이라는 형태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첫째, 심신상실자나 형사 미성년자 같이 책임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책임 능력이란 위법행위와 적법행위의 갈림길에서 적법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둘째,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보았듯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불법행위가 아닌 적법행위를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법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처한 누구라도 그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 적법행위라고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없는 경우에도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형법에서의 책임은 어떤 경우에 지는 것이고 형법에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심신상실자나 형사 미성년자 같은 책임 무능력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 불법 행위자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적법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행위자가 책임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보았듯이 불법 행위와 적법 행위의 선택의 기로에서 불법 행위가 아닌 적법 행위를 선택할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법 행위자에게 형사 책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자에게 적법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기대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 처한 누구라도 그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적법 행위라고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형법 제10조에 의하여 불법 행위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자가 그 행위의 위법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를 종합하면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적법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행위자가 적법 행위를 선택할 능력이 있는 행위자가 적법 행위가 기대 가능한 상황에서 적법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기대 가능한 상황에서 그 행위의 위법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을 때 행위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그 불법 행위는 행위자에게 범죄가 되고 행위자는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을 책임 능력이라 하고 동그라미 2를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며 동그라미 3을 위법성의 인식이라고 하고 동그라미 4를 책임 형식으로서의 고의라고 합니다. 책임 형식이란 책임을 지게 되는 모양 또는 형태를 말하는데 고의범은 이처럼 고의 책임이라는 모양을 띠게 됩니다.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면서도 이처럼 책임의 요소도 되기 때문에 형법학자들은 이를 고의의 이중기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고의라는 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기능도 하면서 책임의 요소로서의 기능도 한다. 그래서 이중적 기능을 한다라고 해서 고의의 이중기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았듯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동그라미 1, 적법행위를 할 능력, 책임 능력이 있는 행위자가 동그라미 2, 적법행위가 기대 가능한 상황, 기대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동그라미 3, 그 행위의 위법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즉 위법성의 인식이죠. 동그라미 4, 위법 행위를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을 때, 즉 책임 형식으로서의 고의가 인정될 때 행위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형법학자들은 이런 요소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불법 행위자를 형사처벌이라는 형태로 꾸짖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불법 행위자를 형사처벌이라는 형태로 꾸짖을 수 있다는 것을 형법에서는 비난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법학자들은 형법에서의 책임의 본질이 결국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법에서의 책임의 문제 또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범죄의 성립이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에 관한 형법 조문들은 범죄 성립의 예외적 제한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둘째, 책임에 관한 형법 조문들을 기초로 반대 해석을 하면 고의범의 경우 형법에서의 책임은 동그라미 1, 책임 능력, 동그라미 2, 기대 가능성, 동그라미 3, 위법성의 인식과 동그라미 4, 책임 형식으로서의 고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형법학자들은 책임의 구성 요소들을 토대로 책임의 본질을 비난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와 위법성의 인식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